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건입니다. 오늘 장성호 해설위원, 문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스타 휴식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KBO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또 퓨처스 올스타전과 이제 KBO 올스타전이 있었는데 장성호 의원께서 또 퓨처스 올스타전 중계하셨죠? 네, 그 퍼포먼스를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선수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퓨처스 중계를 하면서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제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롯데 이태경 선수 있잖아요. 네네. 이태경 선수가 그 정훈 선수의 타격폼을 진짜 똑같았죠. 전 진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만 기억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가 이제 미스터 올스타에 올랐습니다. 네, 뭐 퍼포먼스도 좀 좋았고 참 오랫동안 한동안 좀 또 자동차 부상이 좀 사라졌다가 그렇죠. 새롭게 자동차를 이제 받게 되면서 좀 벽경사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박동원 선수는 홈런 레이스에서도 2위를 또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올스타를 또 차지를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이 박동원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또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여담이긴 만약에 장성호 위원께서 지금 KBO 올스타에 나가서 반드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면 네.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된다면. 만약에 긴 총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긴 총을 들고 타석에 나가든지 아니면 그 총을 메고 메고. 네, 뒤에다 메고 네. 그리고 배트를 들고 타석에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뭐 가끔 합니다 제가. 저는 장성호 의원이 네. 아예 타석에 들어오시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더가웃에서 적용만 아 그럴 거면 더가웃에서 하지 말고 저기 백스크린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정말 스나이퍼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 저격수에 위장하는 복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관중 이쪽에 녹아들어서 진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끝날 때까지 끝날 때 다 밝히는 거죠. 그거 정체를. 재밌겠다. 그렇게 아마 퍼포먼스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올스타전 또 많은 팬들의 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선수들도 즐겁게 또 보냈던 올스타전이었는데요. 이 올스타 휴식기 또 잘 쉬면서 후반기에 또 선수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올스타 휴식기도 쉬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야구의 참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KBO 전반기 베스트 라인업, 후반기 판도 예측. 네, 올 시즌 역대급으로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면서 KBO의 전반기는 기록도 참 풍년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록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기록이 나온 전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록의 전반기였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최정 선수의 500홈런이죠.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좀 재밌었던 게 이 500홈런 순간에 이 SSG 팬분이 잡았잖아요. 이 팬분이 평소 최정 선수의 팬이어서 이런 어떤 타구 각도, 비거리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았다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최정 선수의 이제 500홈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폰세의 한 경기 18개 삼진. 왜냐면 이거 제가 중계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 경기가 폰세 선수가 아마 기억을 다 하실 테지만 마운드에서 18개를 잡고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울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폰세 선수가 그 18개 삼진을 잡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울 때 사실 제가 중계하면서 살짝 같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또 공교롭게도 하얀 나비가 또 폰세 주변을 또 이렇게 지나서 또 그 순간에 또 이제 함께 폰세와 함께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팬들께서 또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어머님이 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기록이긴 한데 저는 송성문 선수의 이제 최다 연속 도루 기록이 좀 깨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34개에서 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홍은기 감독이 나와서 뭐 강하게 어필을 할 정도로 왜냐면 사실 그 34개의 연속 그 기록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정 선수의 홈런 그 500개가 굉장히 큰 의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그 기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3년을 걸쳐서 이제 송성문 선수가 만든 또 기록이었는데 네, 또 아쉽지만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기록을 이어가 주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에도 또 많은 기록들이 이제 달성이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전반기를 저희가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각 포지션별 선수들은 누구인지 저희 야구의 참견의 대표 주자 장성호 해설위원께서 직접 꼽아주셨습니다. 저만 꼽았어요? 아니 문현기 기자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네. 왜 저만 시켰냐고요 이거를. 네, 저희가 네,
특별하게. 뭐 팬분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올 시즌 전반기를 지켜보셨던 팬들하고 아마 비슷한 어떤 마음이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으로 사실 꼽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명 한 명 또 전반기 베스트 라인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포수는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입니다. 네. 박동원 선수를 이제 뽑아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교 대상 자체가 뭐 양의지 선수라든가 강민호 선수가 늘 비교 대상이었잖아요. 사실 박동원 선수를 꼽을까 최재훈 선수를 꼽을까 고민을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최재훈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공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팀 어떤 그 마운드를 이끌었고 그리고 폰세 선수가 늘 잘 던지고 인터뷰할 때 최재훈 선수의 볼리압이라든가 어떤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로는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포수라는 게 수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격력도 무시 못하는 게 사실 이 포지션이잖아요. 이 포수라는 포지션인데 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최재훈 선수보다는 박동원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수 WAR이 1이고 그리고 2할 8푼 5리에 홈런도 뭐 15개 그리고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 LG의 타선을 시즌 초반부터 계속 또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LG가 엄청난 그 투수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5명의 선발 투수와 함께 뭐 진짜 구원 투수들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투수들을 잘 리드를 했던 저는 박동원 선수를 꼽을 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네. 문영규 기자께서는 좀 또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선수에 좀 눈길이 가셨는지. 아무래도 뭐 박동원 선수라는 의견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굳이 한 명 더 뽑자면 양의지 선수 두산에. 네. 왜냐하면은 뭐 양의지 선수 타격 성적 뭐 훌륭하죠. 3할 넘는 타율에 홈런 13개.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양의지 선수는 지금 만 38살의 나이에 포수로 출전해서 물론 풀타임은 아니지만 그 수비 부담이 큰 포수라는 자리에 안고 있다는 거 하나와 지금 두산의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개인 성적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양희 선수에게.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타격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여줬다는 거는 정말 베테랑이고 정말 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뭐 전반기 끝난 시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 시즌은 정말 양강 체제가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양의지 강민호 체제가 예. 제가 봤을 땐 깨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한다면 글쎄 어떤 선수가 이제 골든글러브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박동원 선수가 사실상 저는 1순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박동원, 봤을 때. 최지훈 이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좀 하지 근데 않을까. 최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반에 교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김경무 감독이 이제 최재훈 선수를 어떤 특정한 선수가 등판할 때 쓰고 또 다른 선수들은 또 이재원 선수를 또 쓰거든요. 그래서 규정 타석을 채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규정 타석을 채운 박동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루스 포지션에서는 아마 대부분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디아즈 선수죠. 저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문 기자님.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없어요? 디아즈. 뭐 디아즈 선수는 사실 뭐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뭐 홈런 개수를 보더라도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오스틴 선수인데 오스틴 선수가 또 전반기 마지막에 또 다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디아즈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사실 홈런포를 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때린 선수고 맞아요, 그리고 네. 타점도 뭐 클러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정도로 뭐 홈런 1위, 타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아즈 선수는 뭐 전혀 이견의 어떤 그 불일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뭐 디아즈 선수의 그 성적은 뭐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병호 선수 이후에 이제 10년 만에 50홈런 타자가 리그에 나올 수 있느냐도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디아즈 선수가 88경기에서 88타점, 그러니까 한 경기에 1타점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박병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146타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144타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치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김지찬이라든가 뭐 김성윤이라든가 뭐 구자욱이라든가 이 세 선수가 이제 좀 뭔가 이제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김지찬이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구자욱 선수가 최근에 좋고 좋아요, 네. 그리고 김성윤 선수는 꾸준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아즈 선수는 타점을 올릴 기회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러면 페이스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1, 2, 3번이 그 최근에 뭐 좋다는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뭐 가능성은 뭐 낮지만 저는 충분히 아마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박병호 선수의 146타점은 좀 굉장한 기록이긴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144경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 박병호 선수가 적시타도 분명히 때렸겠지만 결국에는 홈런 개수가 50개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가능했던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아즈 선수의 홈런포가 50개를 이제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타점 개수가 그래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2루수인데요.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입니다. 박민우 선수가 3할 1푼 9리의 타율을 기록을 했고 133.5의 WRC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민우 선수를 또 뽑은 이유가 있으시죠?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고 타자 시즌이라 3할 타자가 리그에서 1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반기가 1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네.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전반기 이 3할 타자들이 약간 그 정말 대접을 받는, 예?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민호 선수는 내야수 중에 뭐 최고 타율을 일단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기록적으로 보면 3루타도 리그에서 제일 많이 때렸고 그리고 도루도 20개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네. 그런데다가 OPS가 이제 2루수 가운데 1위고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 팀을 보면 전반기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네. 한 달 반을 원정을 다니면서 그리고 박민호 선수는 또 팀의 주장으로서 뭔가 팀이 또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를 박민호 선수가 또 다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뭐 양희지 선수를 빗대서 말씀을 하셨지만 팀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 주장이 참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무언의 압박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개인 성적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감독 코치들과 또 가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을 이렇게 냈다는 거는 박민호 선수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박민호 선수 딱 얼굴을 보면 아직까지도 애띠입니다. 네. 네, 한 20대 후반 같아요. 박민호 선수 보면. 근데 박민호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주장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제 NC 다이노스의 원년 멤버로서 이제는 진짜 원클럽맨의 어떤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악조건을 잘 이겨냈던 특히 성적도 그렇고 좀 팀도 좀 잘 추스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박민우 선수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또 좋았던 전반기이긴 한데 또 전반기에 다른 팀들의 이루수를 살펴보면 괜찮은 선수들도 꽤 있었어요. 전 같은 의미로 LG의 신민재 선수의 활약을 좀 꼽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잖아요. 네. 신민재 선수가 지금 타율이 3할이 넘는데 언제부터 타율이 올랐냐면은 LG가 좀 못할 때부터 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6월 타율이 3할 6푼이고 예. 7월 타율은 몇 경기 안 했지만 4할이 넘습니다. 뭐 LG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신민재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좀 더 안 좋은 성적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가 다 같이 잘할 때는 좀 눈에 안 띄었다가 이렇게 좀 다른 타선이 조금 안 좋을 때 잘하다 보니까 저 눈에 띄고 네. 좀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루수 부문인데 사실 3루수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지난해는 정말 3루가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저 뭐 김도영을 필두로 뭐 송성문, 뭐 허경민, 뭐 여러 선수들이 사실 버티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골든글로브 받기도 사실 제일 어려운 포지션이었고 맞아요. 네. 선택하기도 뭐 김도영 선수로 뭐 당연히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포지션을 만약 갔다고 한다면 그 3루수를 받던 선수들 몇 명은 골든글로브를 정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맞아요.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질비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올 시즌을 좀 돌이켜 봤을 때는 3루수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은 좀 부상이나 부진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선수를 좀 뽑아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문보경 선수를 꼽았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으면서 성적이 조금씩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전반기 내내 꾸준하게 제가 봤을 때 타석에서 뭔가 하락을 펼쳐줬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라인업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제 WAR이거든요. WAR을 봤을 때 3이 넘었습니다. 3루수 네. 부문 가운데 1위거든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문보경 선수를 꼽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유격수인데요. 장성민께서 롯데자이언츠 전민재 선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참 그 제가 그 베스트 9을 뽑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실 포지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민재 선수를 뽑을까 아니면 이제 박찬호 선수를 뽑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민재 선수가 이렇게 잘해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특히 타석에서. 근데 타석에서도 3할 대 이상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WRC 플러스는 100이 조금 넘지만 유격수를 보면서 3할을 때린다는 거는 늘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정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전 유격수가 원래는 이제 박승욱 선수였는데 전민재 선수가 이제 박승욱 선수가 워낙 사실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터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민재 선수 개인의 어떤 그 굴곡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전반기에는 전민재 선수가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그리고 남들이 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민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성호 의원님이 기준이 WAR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좀 전민재 선수에게는 좀 애정이 있으신 건지 기준을 바꿔가지고 보셨는데 WAR 박찬호 선수가 높죠. 네, 박찬호 선수 없습니다. 예, 박찬호 네. 선수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요거만 제가 기준점을 바꿨습니다. 아 그만큼 전민재 그건 선수의 제 마음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만큼 전민재 선수가 좀 이적생으로서 정말 놀라운 활약 펼쳤다고 볼 수 맞아요. 있고 네. 사실은 수비 부분에서 유격수는 WAR을 많이 올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WAR을 보면은 박성원 선수나 이재현 선수 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정말 유격수 풍년이라는 게 박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WAR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거의 비슷해 작년 WAR 이미 예. 후반기에 그 정도로 수비 부분에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 뭐 김주원 선수라든지 다 괜찮은 활약 펼치고 있어서 올해는 유격수 골든글러브가 정말로 불만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시즌 끝나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야, 오히려 이제 올 시즌 이제 외야가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외야를 뽑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뭐 이 선수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현민 선수. 안현민 선수는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어요. 맞아요. 15개가 모자른데 WAR이 1입니다. 4.98이거든요. 예. 저는 이것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뭔가 이제 순위를 볼 때 뭐 세이버라든가 뭐 클래식 스테이트 볼 때 거의 대부분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안현민 선수는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WAR이 1이고 WPA도 1입니다. 승리 확률 기여도죠. 그러니까 진짜 팀이 뭐 동점이라든가 한 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럴 때 안현민 선수가 진짜 좋은 타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뇌리에 막 팍팍 박히는 거죠. 일단은 뭐 클래식 스탯으로 봐도 그리고 이제 세이버 쪽으로 보더라도 안현민 선수는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뭐 OPS라든가 장타율, 출루율, 타율 모든 부분에서 사실 지금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안현민 선수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1순위로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사실 규정 타석에 모자란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렇죠. WRC 플러스가 204.9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120에서 140 사이만 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200이 넘어버리니까 야, 이 선수의 이 활약을 이게 과연 또 후반기에 또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이 선수도 재밌는 게 그때 인터뷰한 거 봤는데 요리 못한다는 소리에 되게 발끈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음식 하나 못한다 그 댓글 혹시 다 돌렸죠 연락을. 너냐?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댓글을 봤죠. 그랬더니 그 취사명으로 있을 때 음식 맛없다고 그 사실 그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사실대로 사실 아, 네. 안현민 선수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발끈하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됐지. 네. 무슨 또 음식까지. 그 댓글 보니까 또 여러 그 팬분들이 너무 저 음식 못하는데 발끈하지 마라. 뭐 이런 야구를 댓글도 잘해야 있더라고요. 되는데. 재밌는 댓글들이. 네. 또 장성호 위원 나와서 궁금한 게 레그킥의 달인이시잖아요. 예. 안현민 선수 레그킥 굉장히 큰데 어느 날 보면은 같은 경기에서 레그킥을 크게 하다가 작게 하다가 심지어 토탭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인지 좀 근데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레그킥을 그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그러니까 덜 들 생각은 해봤지 토탭으로 친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기가 있었냐면 하도 이제 투수들이 제가 나왔을 때 이제 막 느린 폼으로 막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올리고 치는 타격 폼을 저희 나름대로는 만들었죠. 그래서 시합 때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안현민 선수처럼 레그킥을 엄청 하고 그리고 레그킥을 조금만 하고 아니면 집어넣고 치고 사실 이거는 그냥 안현민 선수가 나름대로 레그킥을 이제 하면서 그것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레그킥을 하면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상대 투수가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도 바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투수가 바뀌면 그러니까 투수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안현민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력 분석을 할 때 한 투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펜에 있는 투수들을 다 보거든요. 엔트리에 있는. 예. 그러면 그 선수들을 볼 때 안현민 선수는 저 투수의 투구폼하고 나하고 템포가 맞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현민 선수의 어떤 이 활약이 단순히 뭐 일시적이고 아주 깜짝 활약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물론 이제 외야에서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대한 외국인이죠. 네. 롯데 빅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네. 지금 지난 시즌 이어서 2년 연속 200안타를 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뭐 지금 뭐 제가 그 페이스를 지난번에 한번 그 매거진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200점 뭐 2개, 3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페이스가 지금 꺾이지 않은 사실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사실 몰아치기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에스의 최대 장점은 슬럼프가 없어요. 아, 네. 슬럼프가 길지가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두 경기, 두 경기 정도? 이 정도지. 왜냐하면 타자들이 슬럼프가 걸리게 되면 최소 뭐 짧게 이제 끝내는 선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3-4경기 10타석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레이에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좌우타석 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장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투수가 올라와도 레이에스는 좌우 타석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100% 타석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되는 기록 올 시즌 끝나면 참 많은 기록들이 기대가 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기록이 2개거든요. 저는 빅터 레이에스의 2년 연속 200안타 그리고 코디 폰세의 과연 그 미란다가 세웠던 한 시즌 기록. 이건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2개의 기록이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좀 되는 기록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빼먹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제 한화이글스의 문현빈 선수인데 야구의 참견에서도 사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하게 문현빈 선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문현빈 선수가 기록도 기록인데 정말 꾸준하게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신데렐라가 된 느낌이죠. 그 삼성전에 그 경기 후 중반에 바뀌어서 그 이후로 계속 주전이 됐고, 근데 그렇게 깜짝 주전이 되다 보면 뭔가 그 성적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문현빈 선수가 나한테 기회가 와라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다 살리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문현빈 선수 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문현빈 선수가 사실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그 앞선 2시즌에 뭐 고졸 뭐 세 자릿수 안타도 기록을 했고 나름대로 2년 차는 조금 부진했지만 완성형의 타자가 사실 아니었단 말이에요. 점점 만들어 나가는 타자고 뭔가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타자잖아요. 근데 최근에 타격하는 거 보면 3년차답지 않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베테랑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되게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심 타선이라고 생각을 저도 이제 중심 타선 많이 때렸잖아요. 그러면 온리 그냥 때린다는 생각만 하거든. 그렇잖아요. 3, 4번이 무슨 번트를 되겠습니까? 근데 문현빈 선수는 또 주력도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번트도 되고 기습 번트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마 김경문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문현빈 선수가 시즌 초에는 지명 타자를 때렸지만 외야수로 48경기 나갔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외야수로 뽑기가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제 외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비도 괜찮아요. 네, 문현빈 선수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빨리 좀 적응을 사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현빈 선수는 사실 내야수 2루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팀 사정상 외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가서 또 나름대로는 문현빈 선수가 또 그 포지션에 적응을 또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선수가 어떤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구나. 저는 이제 3년 차에 3할을 때렸거든요. 네. 첫 해, 두 때는 못 때리고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저도 3년 차 때부터 3할을 때렸으니까. 그거 쭉 때리셨잖아요, 3할을. 쭉 때렸는데 네. 팬들에게 상당히 또 막 가슴 설레는 문현빈 선수도 극찬이 쭉- 아닐까 싶은데 저는 또 문현빈 선수가 하나의 복덩이 같은 게 참 이번 올스타전에서 다 아시죠? 대전에 또 로컬 보이잖아요. 로컬 보이잖아요. 문현빈 그는 누구인가. 네. 대전에 무슨 야구장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진 거기에 뭐 그것도 그렇고 올 시즌 하나의 엄청난 승률 상승세가 문현빈 선수 결승 홈런 친 그 경기 이후부터 하나가 맞아요, 계속 쭉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남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운의 사나이처럼 문현빈 선수가 정말 하나에서는 로컬 보이이자 그 엄청난 기세를 이제 시작한 그 선수로서 정말 올 시즌 하나에는 정말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록도 좋아요. 결승타 9개 팀 내 1위죠. 결승타가 많죠. 예. WAR도 팀 내 1위입니다. 그리고 최다 안타 2위예요. 100개를 지금 돌파를 했고요. 예, 정확하게 보면 3년차 시즌인데 모든 게 다 지금 좋아져요. 타율도 좋아지고 출루율도 좋아지고 장타율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문현빈 선수가 이제 타격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 더 완성도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아마 기대를 해봐도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 선수가 또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팬들로서는 정말 뭐 문현빈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장면들이 참 많았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외야수 이야기를 좀 치열하게 해봤고 이제 지명타자인데 지명타자는 또 신예가 있잖아요. 네? 최영호 선수. 최용호 선수는 진짜 나이를 네. 신인 선수잖아요. 진짜 어디로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적 자체가 사실 뭐 전성기보다는 뭐 홈런 개수는 조금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OPS가 지금 거의 1에 가깝거든요. 아, 너무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격 생산력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최용호 선수를 넘을 수 있는 그 타자가 몇 안 됩니다. 네, 리그에서도. 네. 사실 3년생이에요. 뭐 그만큼 뭐 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뭐 성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3할 2푼 9리에다가 OPS가 0.996이니까 뭐 이걸로 끝났죠. 뭐 OPS가 1에 가까운데 지금 1위 넘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OPS 1위를 차지하니까 뭐 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생산력을 갖고 있는 타자라고 사실 봐야겠죠. 뭐 제2의 전성기가 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제2의 전성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 전성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성적이에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OPS나 이런 부분이 저는 KBO에서 최용호 선수가 은퇴를 이제 만약 나중에 하면은 좀 KBO 처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 정도로 놀라운 정말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햄스트링이 좀 불편함으로 아, 인해서 네. 네. 팬들이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부상 정도가 좀 어떤지요? 네, 올스타전에 좀 출전을 못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을 텐데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고 붓기가 좀 있는 상태라서 좀 붓기를 좀 많이 빨리 가라앉히려고 올스타전에는 안 나온 게 좋겠다고 이렇게 감독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했고요. 뭐 아마 후반기에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베스트 라인업 투수 부분이 남아 있는데 투수요? 패스하고 다음 진행하시면 될 것 패스하면 같아요. 안 되죠. 아니 이거 그래도 굳이 뭐 그래도 팬들께서는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야구를 뭐 한 1,100만 명 뭐 이 정도가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네. 1,100만 명께 다 물어봐도 전반기 MVP는 누구냐 그러면 다 이 선수 뽑을걸요. 아. 네. 야구를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이 선수 이름은 알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투수 코디 폰세입니다. 네. 코디 폰세 선수가 뭐 그야말로 KBO 리그를 전반기에 압도했죠. 그냥 폰세로 시작해서 전반기는 폰세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은 뭐 무패 투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클래식 스탯으로 보면 4개 부문 지금 선두고요. 맞아요. 네. 뭐 강력한 사실 MVP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뭐 실점을 조금 많이 한 경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리그 유일의 무패 투수고 리그 유일의 1점대 투수입니다. 사실 폰세가 굉장히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줘서 그렇지 지금 주목할 만한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C의 라일리도 그렇고 그렇죠. 또 앤더슨, 네일, 후라도 이 선수들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폰세에는 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앤더슨 같은 경우에 탈삼진하고 이제 그 평균 자체점이 약간 그 같이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폰세만큼의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각 포지션별로 선수들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뭐 이미 다들 눈치채겠지만 KBSN 해설위원이 뽑은 전반기 MVP는 과연 누구였을지 폰세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런 앙케이트는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폰세 말고 사실 뭐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디아즈 선수 한 명, 그리고 뭐 마운드 쪽에는 앤더슨. 요 정도 말고는 사실 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떠오르는 선수는 없거든요. 네. 네, 폰세 선수가 무더운 여름을 또 잘 이겨내고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또 이어갈 수 있기를 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개 구단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10개 구단의 전반기와 후반기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각 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후반기 판도를 좀 예상을 이제 해볼 텐데 먼저 두산과 키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전반기가 좀 사실은 쉽지는 좀 않았죠. 네. 어려웠죠 사실. 타자 2명을 이제 외국인 타자로 이제 쓰면서 뭔가 그 타선의 어떤 그 공백, 김혜성 선수의 이제 공백을 외국인 2타자로 메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 실패를 거뒀고, 그러니까 외국인 2투수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왜 외국인 투수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사실 그 이후로 알칸타라 영입 이후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국내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이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올 시즌 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좀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좀 많은 패를 기록했고 또 신인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갔는데 저는 전반기에 키움을 보다 보니까 뭐 전태현, 어준서의 키스톤 콤비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또 웰스 선수가 오면서 이 선발이나 마운드 쪽에도 좀 많이 안정감을 좀 찾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후반기 키움은 전반기 키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 후반기 키움이 물론 전반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좀 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10개 구단 체제에서 한 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사실 리그 전체의 재미가 조금 떨어진 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리빌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건 리빌딩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리빌딩하기보다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너 싸워라 이렇게 준비 안 된 선수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보기 다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각 팀마다 이제 신인 선수들을 키우는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은 진짜 좋은 선수가 영입이 돼도, 그러니까 드래프트로 영입이 돼도 5월달 이전에는 1군에 안 올린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각 팀마다 다 있어요. 근데 키움은 좋은 선수들을 빨리 1군에 데뷔시킨다는 명목 아래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들을 막무가내로 쓰는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프로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저는 준비 기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퓨처스에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1군 무대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상황은 다릅니다만 두산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2년 연속 또 포스트시리즈 진출을 또 네. 만들어낸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엽 감독 부임 이후에 11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산 베어스 역사상 10연승이 최고였는데 그 연승을 또 넘어뛰는 이런 각종 기록은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 불펜 투수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좀 기용을 하다 보니까 뭐 팬들의 질타를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외국인 선수 3명 다 교체를 했죠. 그런데 곽빈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홍건희 선수가 부상을 맞아요. 당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승왕을 차지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키움과의 2경기를 1대0 모두 완봉패를 당하면서 사퇴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선수들에게 이승엽 감독이 약간 레임덕 느낌이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고 일단은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선수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두산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 하나 얘기하자면은 좀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반대긴 한데 그래도 조성환 감독님 부임 이후에 좀 기회를 받아야 될 선수들이 좀 제대로 기회를 받으면서 박준순 선수라든지 좀 약간 제2의 화수분 야구가 될 수 있는 좀 희망을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막판에 이제 그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성환 감독 대행이 또 후반기에 이 선수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후반기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관심이 가죠. 일단은 전반기 마지막에 분위기는 좋게 끝났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승리를 또 따내면서 2승 1패로 이제 롯데전을 마무리 그렇죠. 지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감독 대행으로 부임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앞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5강권과 우승의 경쟁권으로 좀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강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네 팀, NC, 삼성, KT, SSG 그리고 선두 경쟁에 치열한 롯데, LG, 한화 세 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기아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팀 한 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가 촘촘하게 붙어있는 네 팀 NC, 삼성, KT, SSG의 이제 5강 경쟁, 5위권 싸움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후반기에 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NC 다이노스 구창모 선수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데이비슨 선수의 부상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데이비슨 선수가 올 시즌 홈런 16개 기록했는데 NC의 팀 홈런이 65개입니다. 한마디로 단순 계산하면
팀 홈런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던 선수가 빠진 겁니다. 정말로 뼈아픈 부상이고요. 예. 근데 NC 입장에서 임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지금 영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임시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은 최소 6주를 데이비스 선수가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NC의 계산으로는 데이비스 선수가 좀 빠르게 회복한다면 3, 4주 이렇게 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NC 팬들 바람대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 사실 전반기에 좀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좀 보냈습니다. 지금 뭐 키움에 이어서 역전패가 22패로 좀 많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던 삼성이거든요. 사실 예전 한 십몇 년 전 삼성 전성기 생각해 보면 7회까지 이기고 있으면 삼성 경기는 더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왔거든요. 사실 뭐 7회 되는 건 6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펜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많이 타요. 한 번 이기면 쭉 갔다가 지면 쭉 지고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연패와 연승이 정말 많거든요. 5월 달에는 8연패했다가 또 6월 초에는 7연승하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불펜 평균 자책점도 뒤에서 4등 당연히 하위권이고요. 김서현 선수가 지금 22세이브를 했는데 삼성 팀 세이브 14개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팀이 얼마나 좀 불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희망적인 키워드를 하자면 이제 계절이 점점 벌써 지금 더워지고 더워졌죠. 있죠. 예. 네. 삼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격이 좀 라이온즈 파크에서 다시 살아난다면은 뭐 이런 불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타격으로 압도하면서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성의 그 말이 무색하게 4연패로 끝났습니다. 전반기가.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에 좀 좋지 네, 못했어요. 예. 더워진 건 진작 더워졌어요, 사실. 진작 사실 삼성이 힘을 냈어야 돼요. 여름성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뒤로 갈수록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사실 그 기대를 했던 뭐 임창민, 김재유 뭐 이런 선수도 사실 뭐 기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최지강 선수가 빠진 게 너무나도 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회를 해야 되는데 만회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카드라든가 돌아올 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의 불펜은 아마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 불펜을 과연 그 이종렬 단장 부임 이후에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영입도 많이 어떤 했고, 순간은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지금 예전처럼 돌아간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방향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삼성이 더 힘들게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격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투수들을 좀 도와주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가장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좀 싶고요. KT 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시즌 초중반에 좀 부진하다가 여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연승의 분위기를 탔던 팀인데 올 시즌은 몇 해 전과는 좀 다릅니다. 시즌 초반에 느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드라마틱한 연승을 지금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순위가 아주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이게 뭔가 팍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분명히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타선에서 강백호 선수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로하스 선수가 올 시즌 계속 부진하고 있죠. 예. 허경민 선수도 잘 나가다가 부상 때문에 한번 빠졌죠. 뭐 황재균 선수가 뭐 대체 선수로 잘해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선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KT는 늘 마운드의 힘으로 뭔가 기반을 만들어 놓고 타선은 옆에서 약간 감초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가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쿠에바스 결별에 대한 공백을 배재성으로 메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두 경기에 3점대니까 배재성도 제대 이후에 나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KT는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운드를 중심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그 해결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쿠에바스와 이제 이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패트릭 머피 선수 영입을 했는데 문현 기자 좀 어떤 선수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뭐 평균 구속이 150km를 훌쩍 넘을 정도로 빠른 공 갖고 있고 좀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보이고 네. 대신에 뭐 KBO에서 선발 경험 없던 선수가 선발로 대성한 경우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를 뽑자면은 이 선수의 변화구 셋이 보통 커브 싱커를 많이 던져요. 다른 변화구는 잘 안 던지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잘 통하는 변화구 셋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만큼 타자들에게 통할지도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현께서도 영상을 좀 한번 보셨잖아요. 네. 이 선수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공은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차명석 단장이라든가 여러 뭐 단장님들의 코멘트를 보면 이제 구위용 투수가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실 영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와일드싱에 가까운 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구위를 갖고 있는데 제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ABS라는 또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 제구가 그렇게 막 정교하지 않아도 약간 ABS 때문에 이득을 보는 제구가 없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워낙 투수들을 또 잘 보고 뭐 영상으로 봤겠지만 일단은 괜찮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입을 한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이강철 감독이 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뭐 이강철 감독이 또 손을 거칠 수가 있는 거고 예. 나름대로는 역할을 잘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또 KT와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마운드의 힘을 가지고 있는 SSG 랜더스인데요. 자, 그러나 지금 이 타선에서의 힘이 지금 올 시즌 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중심 선수들이 좀 부진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최지훈 선수도 좋았다가 최근엔 좀 안 좋고 이제 최정 선수는 사실 뭐 부상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고 또 퓨처스에 한번 갔다 왔고 에리디아 같은 경우에도 6주 정도 비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작은 부상인지 알았는데 굉장히 또 길어졌고 맞아요. 그 네.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을 지금 100%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6월 이후에 한유섬이라든가 뭐 고명준이라든가 아까 언급한 박성환이라든가 박성환, 네. 그다음에 정준재도 사실 그 멘도사 라인에 걸려 있다가 6월 이후에는 거의 2할 8푼 9푼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 월간 타율을 보면 그러면 이게 한 5명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랜더스는 뭡니까? 결국 최정과 에리디아가 살아야지 그렇죠. 네. 타선 자체가 뭔가 활기를 띠는데 이 두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선수를 뭐 6번, 7번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선수에서 뭔가 이어지는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사실 랜더스가 시즌 초반부터 이 타격의 약점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랜더스는 선발 2위, 구원 1위예요. 마운드는 사실 흠잡을 좋아요. 데가 네.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뭔가 이제 타선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돼요. 우리는 마운드가 1, 2위인데 타선이 1, 2위라고 한다면 무조건 리그 1위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아니더라도 한 중위권만, 그러니까 타선이 한 중위권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선수가 진짜 살아나야 된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좀 따로 뺐습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반기 마지막 3경기, 그러니까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거치기 전과 지금 거치고 난 후의 순위가 좀 너무나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 있죠. 네, 기아가 사실은 하나랑 3연전 하기 전에 1위 하나와 경기 4경기 차밖에 안 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기아의 기세를 생각하면은 선두권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나왔었는데 네. 뭐 기아 팬들이 안타깝게도 3연패를 당하면서 전반기를 마감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조금은 지금 이제 갈림길을 섰다고 봅니다. 후반기를 바로 앞둔 시리즈 수입을 당하면서 이제 선두와의 격차가 좀 7경기 차까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선두권보다는 이제 5위의 추격을 바로 받는 상황인데 후반기의 첫 4연전이 이제 NC 다이노스. NC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라일리 로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네일과 올로로 가든가. 올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올로는 지금 팔꿈치인데 후반기 때 아마 돌아올 거예요. 아, 네. 근데 올로 선수가 팔꿈치가 약간 무겁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거운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그 피로감을 느끼는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엔트리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갖고 아마 후반기에 들어올 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로가 과연 몇 선발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라일리 로건과 함께 그 선발 매치업에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저는 기아 타이거즈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범호 감독이 후반기 시작과 함께 지금 3명의 선수를 이제 복귀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많이 기다렸을 텐데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선수가 아마 후반기 시작과 함께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쉽게도 김도영 선수는 조금의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8월 무렵은 돼야 돌아올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김도영 선수가 있는 타이거즈, 없는 타이거즈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김도영 선수가 2번의 부상을 당한 만큼 이번에 얼마나 좀 준비를 잘하고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오느냐가 타이거즈의 후반기 반격의 키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기아가 이제 후반기 시작과 함께 좀 도약하면서 선두권에 다시 한번 붙어 나갈지 아니면 또 5위권 경쟁을 좀 치열하게 펼쳐야 할지 또 흥미롭게 또 지켜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세 팀의 우승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가 이제 33년 만에 전반기 1위로 마쳤지만 2위 LG와 3위 롯데까지 언제든지 지금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롯데자이언츠는 역시나 뭐 타격의 힘이 굉장했죠. 네. 뭐 지표만 봐도 간단합니다. 평균 자책점 9위, 팀 타율 1위, 팀 홈런은 최하위. 그야말로 소총부대 힘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야구로 롱런하는 팀은 그렇게 많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근데 맞아요. 그 예외적인 현상을 롯데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어디까지 갈지 참 저도 궁금하고 사실 제가 지난번 야참 나왔을 때 롯데가 좀 그래도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상하기 힘든 게 참 야구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의 불안 요소 꼽자면 아무래도 불펜의 좀 과부하 측면이 조금 있겠습니다. 예. 지금 롯데가 2연투를 116번 했는데 2위가 78번 했습니다. 거의 2배 깎고 3연투는 21번. 3연투를 한 팀 전체 10개 팀 2위가 7번을 했습니다. 그 3배 많이 한 거예요. 3연투 롯데가 2위보다. 뭐 최하위 팀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불펜 과부하가 있는데 이게 후반기에 좀 어떻게 좀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불펜 투수들은 이제 김태형 감독도 이제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불펜들이 이 시기가 되면 조금 힘들어하겠다,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네. 조절을 이제부터는 아마 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진작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전반기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무리를 하더라도 유지를 이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적을 좀 잘 내고 싶고 왜냐면 그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롯데는 이제 고승민 선수하고 지금 이제 황선빈 선수가 복귀가 됐잖아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아마 복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승민 선수가 복귀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손호영 선수도 이제 복귀가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장점인 야구가 뭐냐 롯데가 지금 계속 공격력이거든요. 근데 약간 특이하죠. 진짜 공격력이 네, 이렇게 특이합니다. 네.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결국 유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롯데가 자랑하는 윤나 고왕손이 다 한쳐졌을 때 그때 진짜 롯데의 그 어떤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타격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그 타격으로 제가 봤을 때 시즌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윤나광손뿐만 아니라 이제 불펜에서도 뭐 5월에 정철원, 6월에 최준용 이렇게 좀 팀을 좀 이끌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정철원, 최준용, 정현수, 뭐 김상수 이런 선수들에 더해서 또 이제 젊은 선수들도 뭐 홍민기 선수라든지 또 젊은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홍민기 선수 좋더라고요. 네. 그 두산전에 그 5이닝 던졌는데 일단은 구종 자체는 단조로운데 빠른 공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때 후반기 때는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선발로 그때는 뭐 선수가 없었기 간보아 선수 대체자로 이제 대체 선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홍민기 선수를 원포인트로 쓰다가 아니면 다시 뭐 선발의 자리가 뭔가 이제 공석이 있을 때 다시 선발로 쓸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개념으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를 필두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송재용 선수도 나름대로 지금 좋은 역할을 그럼요. 해주고 있고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닝 수는 적지만 경기를 많이 등판 횟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뭐 구승민과 뭐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구승민은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제는 상수에서 변수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1군과 2군을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그냥 결국에는 있는 선수들 홍민기, 김강현 그리고 지금 말한 뭐 송재영, 그다음에 뭐 김원중, 뭐 최준용 뭐 이런 식으로 필승조를 짜서 아무래도 좀 김태형 감독이 이제 후반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가 이제 영입되고 난 이후에 뭐 6연승을 달리면서 간보아 선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KBO 리그에 안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박세웅 선수가 후반기에 좀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9승에 지금 5점대 평균 자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8승까지는 정말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너무 부진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선수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볼의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공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보이지 않는 건데 본인이 본인을 좀 믿고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자 이제 다음 팀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가 이제 개막 7연승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페이스로 사실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을 거치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오스틴 선수의 부상 그리고 외국인 투수 두 선수가 초반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 역시 홍창기 선수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네. 홍창기 선수가 비록 올 시즌에 좀 ABS 존 문제도 있어서 타율 부분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크거든요. 딱 경기 시작했을 때 LG 팬들이 정말 든든한 모습이에요. 홍창기 선수 딱 응원가 딱 들리면서 또 나올 때 항상 배트 이렇게 돌리면서 나와 이렇게. 네, 맞아요. 그 모습이 팬들한테 정말 든든하고 반대로 상대 투수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1번부터 첫 타자부터 홍창기를 상대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런 부담감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 부분이 좀 참 큰데 사실 부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정규리그 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해소되긴 어렵지만 예. 남은 선수들이 좀 잘 그 몫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6월이 되면 LG 트윈스는 더욱더 강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돌아올 자원들도 많았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6월 이후에 승률이 5할이 좀 되지 않습니다. 좀 반등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결국 시즌 초에 LG가 잘 나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의 선발 투수가 네. 이렇게 잘 던져도 되는 거야?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 네. 뭐 약점이 없네 선발 쪽에서. 근데 결국에는 그때 잘 던졌을 때 모습을 보면 결국 두 외국인 투수가 진짜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잘 던져줬거든요. 나갈 때마다 진짜 5인 이상 던져주고 6회 던져주고.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 강력했던 외국의 원투펀치의 모습이 최근에는 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 답은 나와 있거든요. 시리노스와 에르난데스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잘 던져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팀은 하나이글스입니다. 하나이글스가 무려 33년 만에 이제 전반기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하나이글스 팬이 워낙 많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숨겨왔던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주변에서는 정말 하나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라서 하나 팬인데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사실은 진짜요? 예, 하나 팬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사실은 하나를 경기 열성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 하나 경기 챙겨 보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계신데 뭐 투수들이 정말 잘 던져주고 있고 사실은 아까 앞서서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할 게 없죠. 뭐 폰세, 와이즈, 김서현 이 3명 선수 이름만 언급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사실 전반기에 한화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마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화가 마운드가 좋기 때문에 1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타선도 좋아요. 지금 제가 6월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2할 7푼 9리로 6월 이후에는 타격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타 밸런스가 이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 독주 체제를 사실 갖췄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엄상백으로 5선발을 갈 것인가, 황준서로 교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약간의 뭔가 의미심장한 멘트를 일단 남겼잖아요. 그런데 엄상백을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고 만약에 진짜 한 번의 기회에서 후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는 황준서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준서 선수가 뭐 선발로 승은 없지만 4경기, 5경기 정도 나갔죠? 6경기네요. 승은 없지만 3.38입니다. 그럼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괜찮네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내일과의 맞대결에서 6과 3분의 1이 1실점을 했어요. 승리수가 비록 못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의 페이스는 황준서 선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황준서 선수도 계속 퓨처스에서 선발을 돌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 선발이 들어가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예? 바늘 그 있잖아요. 그 바늘구멍에 들어간 낙타. 진짜로. 예. 왜냐면 5명이 완벽하게 돌기 때문에 엄상백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왜냐면 엄상백을 성적이 안 좋다고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 투자 대비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제 엄상백 선수에게는 저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김경문 감독은 저는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준서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황준서 선수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엄상백의 쓰임새는 그거는 이제 양상문 코치와 김경문 감독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아마 하나 그 후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올스타 전에 플로리얼이 왔거든요. 네, 이제 플로리얼이냐 리베라토냐 지금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리베라토로 갈 것 같아요.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상으로 안 바꾸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수의 어떤 그 지금 나와 있는 클래식 스탯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겠지만
그 타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 한화에 있는 타자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유형의 타자는 한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화 타순에서 리베라토 선수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 뭐냐, 성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결정적으로 성적을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될지 지속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타자가 뭐 어떻게 매일 잘 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여준 그것만으로도 저는 나머지 시즌은 리베라토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로리얼 나름대로 굉장히 과묵하고 최근에는 뭐 타격이 좀 괜찮아졌잖아요. 1번으로 나서면서 그러면 괜찮았죠. 사실 놓긴 아깝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큰 틀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리베라토로 제가 봤을 때는 바꾸는 게 그러니까 워낙 타격에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비도 생각보다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근데 플로리오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이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은데 저도 장 의원님 같은 생각인 게 하나가 올해 우승을 목표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서 예, 그런 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구단별 또 이제 순위별 좀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제 순위와 상관없이 또 이제 후반기 좀 기대되는 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성호 형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떤 팀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무래도 뭐 핵심은 기아 타이거즈죠. 왜냐하면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네. 그리고 6월 이후에 성적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에 4연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재정비를 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지, 사실 이거 첫 번째 하나고, 과연 롯데가 끝까지 5강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요거, 그리고 한화가 전반기 지금 33년 만에 지금 1위를 차지했는데 끝까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영규 약께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기대가 저는 되세요? LG의 성적이 가장 궁금해요. 왜냐면 LG가 사실 득점 실점이 다 최상위권이에요. 그 피타고리안 승률이라고 하죠. 득점과 실점을 계산한 승률을 보면은 LG가 1위입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어야 되는 팀인데 요즘 LG를 보면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살짝 에너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기세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연경 감독님도 알고 계신지 최근에 박관우 선수를 기용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되게 이게 사실 영경혁 감독님이 기존에는 좀 안 하던 스타일의 기용이거든요. 이런 좀 파격적인 기용. 예. 아무래도 영경혁 감독님도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더 첨언하자면 2군의 손영준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줘서 좀 에너지라든지 기세를 한번 좀 바꿔 보면은 지금 전력은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기세를 바꿀 하나의 카드 이런 걸 좀 더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시즌이 끝났을 때 5위를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이 5위 싸움이 저는 시즌 마지막까지 정말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과연 그 마지막 한 장의 가을 야구 티켓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또 후반기에도 또 새로운 기록들이 또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 후반기 좀 저희가 앞서도 중간중간 또 선수들에 대한 기대되는 기록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마지막에 좀 후반기 좀 어떤 기록들 좀 관심 두고 좀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뭐 팀으로 보면 그냥 한화가 정규리그 한번 우승왕 차지하는 모습도, 왜냐하면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보고 싶어요. 30년이 넘었으니까. 92년도면 제가 프로야구를 시작하기도 전이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이거든요. 네. 네, 그때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못했으니까. 왜냐면 LG 트윈스도 사실 29년 만에 이제 한국 시리즈 그렇죠.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 모습도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했는데 정규리그 하나의 우승, 이거 사실 뭐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문영규 작가는 좀 어떤? 이제 뭐 특정 팀 상관없이 과연 관중 수가 몇 가지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관중수로 좀 회식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기 박용택 의원하고 유희관 의원이 내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날짜 정해지면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1,200만 관중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숫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내기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저희 연락드리면 네,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어떻게 예측을 했는데요? 박용택 의원이 1,233만 명, 1233. 유희관 의원이 1,329만 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쪽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관중수 나오는 대로 날 잡아서 모이면 됩니다. 그건 박용택 위원이 이길 것 같아요. 저도 박용택 전 1,200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300까지를 네. 가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저는 뭐 사실 그냥 좀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쉽지는 않겠지만 과연 노경원 선수가 3시즌 연속 30홀드를 최초로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록들, 또 김경문 감독의 통산 뭐 1000승, 뭐 다양한 기록들이 또 후반기에 이제 쏟아 나올 텐데요. 또 후반기에도 또 이 기록들과 함께 또 야구를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기 이 결산과 함께 또 후반기를 예측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사랑, 700만이 넘는 관중들 사이에서 KBO 리그 전반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후반기에도 다치는 선수들 없이 또 재밌는 KBO 리그가 펼쳐지기를 또 기대하고요. 야구의 참견도 또 후반기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후반기에도 즐겁고 또 재미있는 참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